종합적인 피드백과 애자일 테스팅은 미국 도시가 주민들을 돕기 위한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아마 우리나라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죠? 여기 보면 뭐 도로 페인 곳이라든지 뭐 G 같은 거라든지 부서진 쓰레기통 뭐 고장난 부분들에 대해서 신고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인 것 같은데 이런 공공 서비스에 대한 요청을 하는 데 있어서 요 일리노이주의 시카고에서는 311 프로젝트가 진행이 돼 있었고 311번이 이제 서비스로 문의하는 전화인 것 같아요. 거기 전화를 해서 거기다 이제 담당 직원하고 통화하면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뭐 이런 시스템이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앱으로 만들어서, 여기 보시면 12월, 27개월에 걸쳐서 미화 3,500만 달러짜리 프로젝트를 완성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앱을 만들어서, 앱에서 그냥 바로 신고해서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줬다는 내용이고, 뭐 200여 건의 문제, 200여 항목이죠. 그런 문제들을 굉장히 쉽게 처리할 수 있고, 그 시스템에 대응하는 사람들도 뭐 응답 시간을 늦출 수 있는 서류 작업들 많잖아요. 들어온 거 이런 게 들어왔습니다. 이런 게 들어와서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다 결제받고 하는 작업들을 다 이런 앱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 뭐 간략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내용들이고요. 여러 가지 아무래도 뭐 앱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뭐 사용자들한테 주민들이 어떻게 사용하는 것들 그런 교육들도 다 필요하다라는 내용이고 그런 내용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 부서에서 어느 한 곳이라도 불편함이 느낀다 그러면 우리 바로 회의를 열었다 라고 개발자 입장에서 얘기 나왔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에 대한 그런 것들도 어떻게 효용 가치가 있다 라는 내용들을 쭉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요거와 관련돼서는 지금 저희 회사에서도 조금 뭐라 그럴까요? 앱을 하나 이번에 개발을 했거든요. 저희 회사 뭐 다들 있으시겠지만 회사 안에 이제 카페가 하나 있거든요. 카페가 있는데 이제 그 카페 가보면은 항상 보면 가서 주문하고 이제 나오면 뭐 기다리고 받아서 이제 뭐 나오고 아니면 뭐 좀 기다리는 시간이 좀 길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카페까지 가는 동안 주문을 하면 어떨까? 요즘 이제 그런 스마트워드들 많이 나와 있잖아요, 앱이. 그래서 이제 그 시스템을 하나 이제 개발을 해서 이제 적용을 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걸 하나 만들어 놓으니까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에 대한 앱에 대한 요구들도 굉장히 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좀 저한테는 좀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예. 김상현 위원장님 혹시 귀사에서 쓰고 계신 앱이나 그런 거 있으십니까? 아, 앱이 있지만 저는 안 쓰고 있습니다. 어떤 앱이 있어요? 전체적인,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앱이 있는데요. 메일이라든지, 산의 ERP에 접근할 수 있는 앱이 있습니다. 저는 안 씁니다. 왜 안 쓰세요? 그걸 쓰면 제가 하루 종일 집에 와도 휴대폰으로 메일을 쳐다보거나 또 일거리를 제가 볼 것 같아서 저는 설정 안 씁니다. 그러네요. 저희도 그 말씀하신 그런 메일이나 그런 것들 공지사항 확인할 수 있는 앱은 있는데 저는 쓰고 있는데. 예. 이 지금 내용 중에서 예. 이 미국에서 이 앱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했다. 우리나라에 그 다산 콜센터가 있잖아요. 네네네네. 전화하면 뭐든지 대답을 해준다는 다산 콜센터. 예.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런 거 비슷하게 하나 만들어서 각 행정부서나 그런 데에서 접수를 해가지고 그 해당하는 그 내용을 전달하고 그 해당하는 부서에서 바로바로 이렇게 피드백이 올 수 있는 그런 걸 하나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이게 보면 이게 굉장히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신고하기는 편한 그런 시스템인데 거꾸로 이 업무 처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일이 많이 쌓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거든요. 함부로 시도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죠. 네. 예.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카페에 주문하는 앱을 만들면서 혹시 그 바리스타가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는 건 아닌가 혹시 이제 그런 염려를 좀 하긴 했었어요. 근데 거꾸로 이제 개발이 진행이 돼 가면서 이제 조금씩 사용을 해보면서 좋다라는 피드백을 해줘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이제 상대방의 관점, 운영진의 입장이 있고 사용자의 관점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여기도 나오지만 여러 가지 좀 그런 의사소통이나 그런 것들을 포함해가지고 좀 여러 가지 필요한 작업들은 수반이 되는 거로 생각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는 같은 경우는 김상현 셔틀버스 있으시죠? 박영민은 마찬가지시겠지만 회사에서 있습니다. 셔틀버스의 위치 그러니까 기다리는데 이 버스가 어디 있는지 지나갔는지 내가 놓쳤는지 따르게 가야 되는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버스 기사님의 핸드폰을 이용해서 이제 GPS로 해서 그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놨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거꾸로 이제 버스 기사님 입장에서는 이게 또 이제 불편한 거죠. 그렇죠. 네. 끝나고 나면 자기 위치도 다 이제 그런 뭐
노출이 되고 하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시간으로 이제 막아놓긴 했는데 이제 우리가 뭐 뭔가 항상 뭐 하듯이 이제 투명하고 확실하고 그런 실시간 데이터를 필요로 하지만 반대로 이제 그게 거꾸로 어느 입장에서 보면은 또 족쇄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예. 많은 이해관계자의 합의라 그럴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인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장에 있다 보니까 예. 제 그 사원증에 GPS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많은 현장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데 제가 지난번에 아마 얘기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 예. 밀폐 공간 안에서 작업하던 사람들이 그럼 제가 밀폐 공간에 들어갔을 때 그 알람이 뜨는 거죠. 아, 이 사람이 지금 밀폐 공간에 들어가 있다. 근데 일정 시간 돼서 나오지 않을 경우, 거기서 움직임이 없을 경우에 알람을 주는 거죠. 뭔가 문제가 생겼다. 예. 근데 이제 그게 시간 타임을 체크하거나 어디 들어가든, 그러니까 이걸 찍게 되거나 아니면 어떤 RFID 시스템처럼 이제 통과하게 되면 찍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위치가. 예. 시간으로 그 사람의 위치를 또 감시할 수도 있고. 그래서 또 나중에, 뭐 인사팀이 너 왜 그 시간에 그 방향으로 갔어? 너 맨날 이렇게 차 타고 이렇게 다녔는데 왜 그날은 유독 글로 갔어? 라고 물어볼 수도 있죠. 물어보면 답해주면 되지 뭐. 근데 이제 캥기는 게 없는 사람은 상관없는데 만약에 항상 A라는 루트로 집에 갔던 사람이 그날따라 B 루트로 간 거예요. 예. 네. 근데 그 사람의 후문이 안 좋아. 아. 그러면 추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예.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직원들을 감시하는 용도로 앱을 사용하고 어떤 뭐 사원증을 이용해서 뭐 GPS로 확인을 하고 뭐 그렇게 한다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과연 어디까지가 좋은 거고 어디까지가 나쁜 건지 아직까지는 과도기인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입장 차이가 있으니까 운영하는 사람하고 감시 당하는 것 같은 사람하고 뭐 노조 다 있으시잖아요, 그죠? 노조에서 보면은 뭐 이런 CCTV 달는 거 포함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노조의 합의도 필요하고 다들 그런 내용들이 요즘 많아서 예 그렇습니다. 이게 CCTV 말씀 잘하셨는데 그 병원에서 수술실에 CCTV 다는 거 있잖아요. 네네 말 맞죠. 그거 갖고 지금 막 찬반 논란이 한참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그 몇몇 대학병원 몇몇이라기보다도 제가 아주대병원인가 거기 빼고는 그거를 뭐 했다 안 했다 그런 얘기 못 들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참 왜 굳이 그거를 감추어야 하는 건지 또는 뭐 어떤 다른 뭐 이유가 있는 건지 잘 의사가 아니라서 뭐 그런 거 잘 모르지만 예. 어린이집은 사실 설치를 했잖아요 CCTV를. 그렇죠. 네. 근데 왜 그 병원은 안 될까요? 어린이집도 뭐 그 어린이집 교사나 이렇게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한 스트레스겠죠. 아주 뭐 어디 어린이집 원장님하고 CCTV 얘기하면 CCTV 얘기도 하지 말라고 치를 떤다고 하는데 그냥 다 노출이 되니까.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모준입니다. 캥기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오모준 형님? 네, 예, 제가 좀 늦게 들어왔어요. 예, 늦으셨습니다. 예, 얘기를 저도 한번 껴보려고. 예. 여기도에서는 아마 이재명 도지사가 실시하기로 결정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병원? 수술실에 CCTV 설치하는 거. 네. 예. 근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제 병원은 안 되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 이게 좀 많은 그런 곤란한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이 수술을 하는 거인 거고 누구나 이제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인 거잖아요. 근데 그 실수로 아무튼 뭐 사고가 이제 났었을 때 그걸 가지고 이제 CCTV에서 네가 뭐 일부러 그랬냐 안 그랬냐라는 말 자체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에서 애초에 이게 사람이 하는 이상 어떻게든 뭐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는 거인 건데 네. 그런 데서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것에 대한 해결 방안 자체가 없는 거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왜 못 보냐라는 말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걸 봐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말도 거꾸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특히 수술실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런 이제 뭐 마왕 이제 사건이나 뭐 이런 것에 의해서 정말 뭐 어떤 의사인 경우에는 우리가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정말 음주에 의한 수술도 할 수 있고 네. 정말 일부러 그러면 신경을 안 쓰는 수술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하던 사람이 실수를 한 경우에도 이 CCTV에 의해서 그게 이제 범죄로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너무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수술 의사 CCTV 문제들을. 그러니까 이거를 어느 그 가치 판단 기준에서 볼 거냐 그거는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도 얘기했어요.
진짜 이거는 극명하게 갈릴 문제, 그 의견이 갈릴 수도 있는데, 애를, 예를 들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교사들이 또는 다른 거기서 일하시는 어른들이 거기 있는 원생들한테 어떤 물리적인 타격을 줬거나, 아니면 언행으로서의 그 폭행에 비슷한 유의 것을 가했다. 그거는 범죄다라고 이제 치부를 할 수 있죠. 우리가 생각해, 기본적으로. 수술실에서의 어떠한 의료 과실이나 실수로 인해서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어떤 정도 이상의 임팩트를 받아서 문제가 발생했다. 그게 어느 선상에서 바라볼 거냐 이거죠. 이 이익단체들의 힘이, 의사협회라는 이익단체라는 힘이 세서 누르고 있다? 또는 어린이집 단체 또는 유치원생의 그런 원생들 하는 그 단체에서 힘이 약하다? 우리가 그거는 판단하기 되게 어렵다는 거죠, 이게. 누가 안 중요한 데가 없잖아요. 환자도 중요하고, 애들도 중요한데, 네. 이걸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되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지? 와, 이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어머니 의원님 말씀대로. 네. 저도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해서 그 CCTV를 만약에 찍는다면 그거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뭔가 사회적 합의가 먼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예. 그러네요. 뭐 찍는 것도 찍는 거지만 뭐 합의라고 말씀하신 그런 시스템 어떻게 평가할 것이고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떳떳하면 다 뭐 그래 뭐 저기 하겠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도 분명히 있을 거고 뭐 어제 나온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 구급대원이 만취한 사람 제압하다가 거꾸로 벌금형 물고 하는 그런 상황. 예.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솔직히 그것도 판결은 또 그렇게 나버리고 그러면은 그다음부터는 뭐 주폭들은 더 날뛸 거고 참 어렵네요. 그러니까 물론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술 취한 사람이든 아니든 어떤 자기한테 위력을 사용했을 때 이렇게 그분들도 방어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다치지 안 하려면. 그리고 그 사람들을 또 안전하게 꽁꽁 묶어서 병원에 데려가는 것도 또 어떤 데려가는 것도 그분들의 일부의 업무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 법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인정하고 그 상황을 같이 보았던 그 사람들의 의견도 좀 들어줘야 되고 네. 그런 거를 준용해야 되는데 가끔씩은 좀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고 인간인지라 그렇죠. 인간이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술이 이만큼 취한 사람이 다쳤는데 막 진짜 피가 철철 나고 있고 이거 당장 병원 안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술에 취했으나 어쨌든 이 사람 병원 데리고 가서 꼬매야 되고 지혈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사람이 막 술 취하고 이제 느낌이 없으니까 막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술 취했다고 그냥 빗바닥에 내버려둘 거야? 아니란 말이죠. 이 사람 어떻게 해서는 병원에 데리고 가서 치료를 하게 하고 뒷일은 그 다음에 예. 그렇게 하는 게 인지상정인데 네. 법은 그 다음번에 결과만 두고 보는 그렇죠. 상황에서 누가 잘못했다 이런 거를 그런 팩트를 위해서 따지기만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앞서서 우리가 이러저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우리 M 얘기하다가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우리 항상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개발이 되면서 굉장히 편의를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굉장히 좀 뭐랄까요, 시스템이라 그럴까요? 서로 합의라 그럴까요? 이해관계자 간들의 그런 많은 협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부족한, 그런 것들이 기술을 못 따라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습니다. 예. 뭔가 좋은 도구가 내 손에 있는데, 스마트폰이라는 도구, 말 그대로 스마트하게 쓸 수 있지만, 이걸 정말 스마트하게 쓰고 있을까? 어디에서는 또 다른 목적으로 쓰일 수도 있고, 그죠? 마치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 놓고, 그죠? 이게 살상 무기로 쓰여지는 거를 우려했던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여러 가지 기술은 쭉쭉 발달하고 있는데, 맞았어. 우리 윤리적인 측면은 많이 좀 못 따라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예. 오늘 지금 시간 좀 넘은 것 같은데요. 꼭지만 가지고도 얘기를 했는데 좀 오히려 또 이렇게 주제가 한정되고 하니까 좀 많은 얘기 좀 있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유익한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방금 뭐 오모준 의원님도 늦게 들어오셨는데 혹시 지금까지 얘기 안 하신 분 계신가요? 들어오신 분들 중에? 아까 저기 박건수 의원님은 중간에 나가신 것 같고, 예. 자, 안 계시면은 지금 우리 좀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오모준 의원님부터 제일 늦게 오셨으니까 제일 먼저 마무리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늦게 들어와서 먼저 죄송하고요. 네. 네, 올해 마지막 이 미팅이었는데도 제대로 참여 못한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다음에는 좀 가장 많은 말을 할 수 있도록 다음 미팅 때 꼭 네. 준비를 해서 네. 미리 들어와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동욱 위원님 오늘 처음은 아닌가요? 오늘 처음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예,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참석을 한 거는 두 번째인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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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발언을 하고, 이렇게 토론에 참여를 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되게 이제 의미 있었던 경험이었던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조금 더,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 열심히 또 들어와서 또 경청하고 또, 예, 생각들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 예, 우리 박용로 위원님. 여보세요, 박용로 위원님. 배터리가 다 되셔갖고 나가신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러시구나. 예, 그러면 우리 김상현 위원장님. 뭐 올해 2019년 번역출판위원회 1팀 정말 그 번역도 하시고 유튜브도 동영상도 찍으시고 정말 많은 일을 해내셨습니다. 일단 박수. 아, 예,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참여율이 더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그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서로 눈치 보지 말고 소신 발언하시고 그렇죠. 이 격렬한 네. 이 설전을 벌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어의 작은 소망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말씀해 주셨듯이 올해 3월에 처음 이제 시작을 해서 번역하는 거는 하겠는데 동영상은 어떻게 컨텐츠는 만들어 볼까? 우리 이사님께서는 뭐 4번은 분기당 한 번씩 해서 4번은 해보자 이런 말씀 해주셔가지고 예, 분기당 한 번 하려고 좀 시작을 했었는데 양이 워낙 많아서 처음부터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컨텐츠를 선별해서 한다기보다는 초반의 생각은 전체적인 리뷰에 좀 초점을 두고 예, 컨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시간도 좀 길어지고 월 1호로 한 개월분 가지고도 뭐 한 2시간씩 뭐 얘기를 하게 되고 그렇게 돼가지고요. 지난번 우리 원추리 이벤트 때 여러 가지 얘기 나누면서 조금 컴팩트하게 가보자. 좀 더 뭐 내용도 내용이지만 얘기 서로 나누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19년도 마지막 이번 리뷰에서는 조금 바꿔서 각 그 항목별로 한 개씩만 골라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훨씬 더 많은 얘기 나눌 수 있고 의견 나눌 수 있어서 좀 더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말씀해 주셨듯이 2019년 이제 마지막 리뷰가 되는데 번역 출판위원회 계속 활동해 나갈 거니까 예, 이제 이어서 7호로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예, 네, 많은 참가 부탁드리고요. 좀 더 스피드 내서 내년에는 꼭 따라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요? 일요일 저녁이어서 오머준 위원님도 여러 가지 사정이 늦으셨고 뭐 이렇게 참석 못하신다는 연락도 오고 아무래도 뭐 주말 저녁이다 보니까 그런데 평일 저녁은 또 평일 저녁대로 또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조금 우리 1팀뿐만 아니라 오늘 저기 김동욱 위원님 감사하게도 들어와 주신 것처럼 우리 번출이 전체 멤버를 대상으로 이렇게 한번 이 인력풀을 가지고 여튼 예 가지고 조금 운영을 해보면 조금 더 많은 얘기들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김상현 위원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 좀. 네. 알겠습니다. 네, 2019년 벌써 며칠 안 남았네요. 그죠? 이틀 남았는데 2019년 마무리들 잘 하시고요. 2020년에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내년에 그럼 또 뵙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